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미북 대화 국면에서 이 탄도미사일 때문에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인데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됩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 소식통은 31일 VOA에 이들 세 나라의 요청으로 8월 1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소집 요청은 영국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안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추가로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8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가 1일 오전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이번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한 후 언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 12호를 규탄하며 발표한 게 가장 최근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과는 별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7월에 두 차례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 DPRK has launched ballistic missiles. This is just another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restarting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역시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와는 별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31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일반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떤 대응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한 동맹 약화와 함께 미사일 전략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노림수라고 미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실무 협상을 계속 회피하면서 여전히 이 톱다운 해결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먼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북한 몸값 불리기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의도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They want to always negotiat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put us in a position of weakness. And so they know we badly want to negotiate. 이어 이런 정치적인 의도와 별개로 군사적 의도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도입 중인 F-35 전투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F-35 전투기가 배치될 한국 청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불만 섞인 복합적인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문제, 또 제재 완화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The North Koreans are firing these things off in order to try to pressure the U.S. and South Korea on a variety of issues.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I think the missiles and the continued delays in substantive talks and the sort of immediate willingness to meet at the summit level suggests a country that is really not serious in the underlying project, which is denuclearization. 아울러 북한이 평화적이고 방어적 목적의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선별해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이는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는 속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이거나 아니면 비공개적으로라도 북한 측의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지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상원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얻기 위해 도발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미 정치권 분위기를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이번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진 않았지만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y a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hese are no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ey would be a threat to our allies in the region. So most certainly we do not take it lightly. They're throwing a tantrum.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선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감쌀 게 아니라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So he shouldn't have oversold what happened originally. And instead of trying to minimize what North Korea is doing, he should be calling them out.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하게 터놓고 대북 협상 노력이 효과가 없음을 공개리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에는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Any serious threat that Kim Jong-un launches at the United States, we have the capability to shoot down, which we would, and then we would massively retaliate. So they need to be aware of that.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속되는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And right now, there is more serious negotiations going on between our president and that party than most people are aware of. Now, how that fits in, the firing of those fits into that negotiation, I think only the president can answer that question. 코리 가든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전 세계는 북한에 더 많은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 이행을 주문하고 있는 가든 의원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비핵화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협상 무용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이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모든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계속되는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과 대북 제재 전면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2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31일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한반도 당사국들에게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함께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미북 정상 간 공동성명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이행 등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한 중국은행 3곳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30일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으로 알려진 중국 3개 대형은행이 제기한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이들 중국은행 3곳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의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오는 8일부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상, 금융, 수출 네트워크를 막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룬 큰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차관이 밝혔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3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제재 관련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테러 금융정보국이 동맹국가 유엔과 협력해 대화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든 것도 북한과 관련해 이룬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 220여 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미 공군의 찰스 브라운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30일 미 공군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앞으로 이 지역에 배치되는 F-35 전투기의 75%는 미국이 아닌 동맹국들이 보유하며 따라서 양측 간 상호 운영 능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지적했습니다.